소파에서 외우고 있나 봐요. 저거 딱 보니까. 자, 이건 아니고요. 밑줄 좀 치고 갈까요? 추가하셨죠? 어디냐면 143페이지. 자, 143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에 수출하는 재화 있죠? 자, 거기에서요. 자, 동그라미 1번. 그 가로 빼고 밑줄입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수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네, 밑줄은요. 2번, 죄송해요. 2번. 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국외 제공 용역 있죠. 얘는 제목에 위치는 국외 제공 용역.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면 소비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건설도 여러분들. 그렇죠. 중동에서 건설해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고요.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그나마 이 정도. 됐고요. 그다음 면세는 여러분들 이걸로 외우세요. 아까 했던 그 표로요. 아셨죠? 이걸로 하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 표로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PPT 단톡방 이걸로 놓을 테니까요. 이거 외우시 낫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거.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수입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실기에서 주의하실 거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좀 돌아가겠지만. 보시죠. 수익하는 쪽. 여기서는 딱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그 외우시기 위한 과정이 좀 이해가 필요하셔서 그래요. 자, 보시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10%가 적용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A가 뭐 샤넬이라고 생각하시고 A가 샤넬, 그 다음에 갑이 샤넬로부터 가방을 사와가지고 파는 사람. 그렇죠?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자 샤넬이 갑한테 1,000원에 여러분들 샤넬 가방을 수출을 한대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샤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세무서에는 세금을 안 낼 거예요.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샤넬이 우리나라 세무서에 일단은 원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매출하는 거에 10%까지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샤넬은 갑한테 1,000원에 팔 때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같이 걷어야 돼요. 되시겠죠? 그걸 어디에 내요? 어디 세무서에 내야 돼요? 샤넬은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국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거쳐야 돼요. 그죠? 그 말은 샤넬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거진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맞죠? 외국 사업자한테 너희가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줘 라고 하면 내줄 외국 사업자는 잘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하죠. 샤넬이 갑한테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받아서 1,000원은 본인이 먹고요. 100원을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거쳐야 되니까요. 되시겠나요?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100%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갑한테 의무를 부여하면 돼요. 갑한테. 어떻게 의무를 부여하면 되냐면 갑한테 원래는 갑이 A한테 샤넬한테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줘야죠. 그렇게 하면 샤넬이 안 낼 거니까 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샤넬한테 1,000원만 주고 부가가치세는 딱 100원 네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줄래? 이렇게 요구하는 거 타당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갑이
이렇게 낸다라고 보장은 없어요. 맞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국가니까 부가세 100원을 걷어야 되거든. 어떻게 돼요? 못 걷었죠, 여러분들. 못 걷었잖아요.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되냐면, 여러분들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어디를 거치냐면 세관이라는 것을 거쳐요. 세관.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로 세관장이라고 해요. 세관장.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샤넬이 실제로 가방을 수출할 때 세관에서 일단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갑한테 부가가치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공급자는 A잖아요. 실제 공급자는 샤넬인데 샤넬이 부가세 안 낼 거란 말이 세무서에.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관장을 실제 공급자는 아니죠.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가상의 공급자로 본다. 이렇게 법문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관장이 갑한테 판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에서. 그럼 세관장이 갑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갑은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관장이 갑을 줘요. 그래서 갑한테 야 부가세 해줬네. 갑이 안 낼 건데요? 그럼 이 가방 내 거. 가방 내 거라고 보관하고 있을게. 언제든지 부가세 내면 그때 주마.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관장이 갑한테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본다라고 돼 있어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했잖아요. 부가가치를 걷기 위한.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해서 가상의 공급자로 보고, 그리고 이걸 가상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 제외된 게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VAT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를 100원을 징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관장이 1,000원을 못 가져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갑이 A한테 1,000원을 주는 거고요. 샤넬이 1,000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안 줄 거잖아요. 안 줄 거니까 세관장이 마치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봐서 100원만 넣는 거예요. 100원만. 이해되시겠어요? 100원 걷어서 세관장으로 세무서장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세관장하고 세무서장은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이거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갑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만약에 갑이잖아요. 갑이면 여러분 수입이라고 거죠. 수입. 그럼 수입하면 내가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걸어야 되거든요. 판매자, 구매자. 그럼 수입에서 내가 구매자니까 상대방 판매자를 걸어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 판매자를 시험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샤넬 A하고 세관장 같이 줘버려요. 그러면 세관장을 넣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매자는 샤넬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관장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온 거지.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좀 오래 남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입력할 때 1,000원을 입력하셔도 컴퓨터가 알아서 수입이라는 걸 걸게 되면 100원만 인식을 해요. 수입이라는 걸 걸게 되면 갑이 1,000원에 세관장한테 매입한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부가가치세 100원만 잡아요. 왜냐면 컴퓨터가 수입이라는 걸 걸게 되면 이게 세관장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걷기 위한 상상 속의 매출액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표시 안 좋으신데? 잘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100원을 걷기 위해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세법할 때 이딴 식이 좀 많아요.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건 세관장한테 부담한 매입세액이죠. 이거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매입세 부담했잖아요. 됩니다. 왜 되냐? 세관장한테 세금 계산서 받아요. 100원 주면은. 그 다음에 이 갑은 여러분 지가 샤넬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수입한 거예요? 팔려고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시험에서 사업자를 내지 소비자를 내진 않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 다음에 과세 사업에 쓰죠. 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사업자라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가계 100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네가는 저예요. 네가요.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세관장이 냈지만 세무서가 여기 돌려줬죠, 얘한테.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안 거쳤거든요. 언제 거칠까요, 여러분들? 답이 소비자한테 팔면 거쳐요. 네? 얘가 만약에 여기다 드려볼게요. 그러지 마세요. 얘가 만약에 소비자 있죠, 여러분들. 샤넬을 결론적으로 가방대 사는 놈 소비자한테 만약에 3,000원에 판대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3,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300원을 뜯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300원 내야죠. 맞죠? 근데 소비자는 300원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세무사한테. 소비자는 여러분들 관성자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소비자한테 뜯는 구조예요. 되시겠죠? 근데 여기가 색깔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입 거실 때 값에 요 100원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되는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핵심 요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메인 매출 점수 입력할 때 유형이라 증빙 같은 유형을 걸어요. 예를 들면 듣고 버리셔도 지금은 내가 만약에 카드로 결제했는데 면세를 샀대요. 그럼 카드 면세만 걸어요. 유형은 카드로 면세를 샀다 이런 느낌? 내일 들어서 할 겁니다. 그걸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 수입이라는 유형도 있거든요. 맞죠? 수입할 때 우리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는 우리가 일반 점표 입력에서는 채권 채무만 거래처 입력하면 되죠.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라는 동네는 판매자, 구매자를 거는 메뉴이기 때문에 다 입력해야 돼요. 판매자랑 구매자. 그때 판매자를 여러분들이 샤넬이 있는 프랑스를 주거나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동시에 주는 문제가 제일 빡세요. 그때는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판매자. 그냥 부가가치 세법상 거래에서 판매자거든요. 얘는 부가세 안 될 거라니까요. 근데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매자는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렇죠? 조심. 그래서 실제 판매자 A가 있는 곳을 적으시면 안 돼요. 절대요. 그래서 좀 포인트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건 내일 할 거고요. 이것도 내일 할 거고. 요거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좀 여건이 된다면 이것도 좀 할게요. 이거 얘부터 먼저 할까? 보시면 자,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의 정의인데 자,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공급대가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대가가 뭔지 공급가액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해보죠. 일단은 요거 설명드려볼게요. 자, 내가 10,000원에 팔았어요.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징수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총 11,000원을 상대방한테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 요 10,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해요. 되시겠나요? 그리고 11,000원을 우리가 공급대가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얘를 알면 얘를 알아야 돼요. 얘를 공급가액을. 시험에서 공급가액을 던져주면 그냥 그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공급 대가를 던져주고 공급 가액을 구하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 대가를 나누기 1점이라 하시면 공급 가액이 추려집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안 되시면 수학으로 증명할게요. 혹시라도 외워주셔야 될 결론은 자, 요 만원 공급가액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 만원이 공급가액인데, 요 공급가액은 순수한 금액이니까 100%죠, 100%. 그죠? 100%하고 같은 게 뭐예요? 같은 숫자. 아니, 100%하고 같은 숫자. 40%는 몇 점 몇이에요? 0.4. 100%는 1. 1이죠, 1? 그럼 여기에 우리가 10% 곱한 거잖아요. 요거 세액은. 여기 공급가액이 10% 곱한 게 세액이잖아요. 맞죠? 아씨, 큰일 났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1에다가 10% 곱하면 그죠? 0.1이죠, 여러분들. 그죠? 0.1. 그죠? 0.1은 다시 10%. 계시죠? 이렇게 하면 공급대가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만약에 공급가액을 X라고 하면 공급가액 구해야 되는 게 핵심이니까 그럼 얘는 1X가 되겠죠. 공급가액을 X라고 하면 됐어요? 그럼 다시 얘는 여기에다가 0.1을 곱하니까 0.1X가 되겠죠. 왜 지금 다시 치려? 이렇게 돼요. 그냥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 환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1.1X는 공급 대가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X 공급가액 구하려면 나누기 1.1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외워주셔야 돼요. 꼭.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중요해요. 오늘 매입세 불공제. 자,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일단 면세 외우셔야 돼요. 면세가 예외예요. 과세가 원칙이고요. 예외를 외우셔야 되죠. 일단 우리가 매입세액을 부담했을 때 뺄 수 있는 걸 공제, 걔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네가 매입세 부담해서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불공제. 아셨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게 5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입세 부담했는데 지금 하는 5가지가 아니면 다 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실기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기하고 여러분들 이론에서 너무 중요해요, 둘 다. 해보자. 자, 이미 했었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안 빼줍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 인정 안 해준다 해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는 비용을 인정 안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회계 따지면. 그 다음에 아까 했었죠.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안 빼줘요. 안 좋게 바라보기 때문에 정서상. 그렇죠? 그다음 여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아까 했었을 거예요. 면세사업자 매입세 부담한 거 과세사업에 안 쓰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됐었죠, 여러분들. 이 세 개는 외우실 수 있고 당연히 시험에는 이 2가지를 잘 내요. 어려운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토지의 자본적 주관인데 말만 들어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특히 이 2개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해보자. 자, 여러분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 회사가 차 있죠, 회사차.
회사차가 있으면 내가 회사차를 타고 출장 갔어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출장.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승용차와 관련해서 기름 넣거나 그런다면, 그렇죠? 또는 사거나. 근데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발에다 주는 용, 출퇴근 시켜주는 용도 뭐 썼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뭐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그걸 세무서는 모르죠. 세무서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거나 불공제해주고 세무서 입장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는 알 길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떤 논리냐면 어떻게 사용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쓴다라고 그냥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영업에 쓰이지 않는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업에 쓰이는 건 문제가 돼요. 이거 말문제 대비하시면 돼요. 뭐냐 여기 대략 느낌 잡으시면 돼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운전학원, 무임경비 세컨 같은 겁니다. 얘네들 특징이 있죠. 얘네들은 세무서에서도 거의 영업에 쓴다는 거예요. 응? 맞죠? 얘네들은 거의 영업에 쓰잖아요. 자동차를. 이런 업종 아니면 다 비영업용으로 가요. 근데 우리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시험에는 다 어디요? 제조업을 출제해요. 제조업. 제조업을 출제한다는 제조업. 제조업은 이 업종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니까 무조건 제조업은 비영업용이에요. 시험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속해요. 업무용. 업무에 쓰인대요. 여러분들 업무에 쓰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제조업이니까 세무서는 알 길이 없어요. 문제에서나 준 거예요. 업무용이라고. 세무서 입장에서 업무용인지 모른다니까요. 문제에서나 준 거지. 일단 요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시험은. 이해되시겠어요? 문제에서나 업무용이라고 준 거지 세무서는 모른다니까 어떻게 쓰지 제조업은? 아셨죠? 시험에서 업무용이라고 해도 비영업용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에 많이 낚여요. 실제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소형 승용차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외우셔야 되고 일단 8인승 이하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장난칩니다. 8인승 이하의 배기량이 1000cc 초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소형 승용차라고 불러요. 8인승 이하 이면서니까 엔드입니다. 엔드. 이면서 배기량 1000cc 초과를 우리가 소형 승용차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승용차가 여기 걸리겠죠. 근데 레이나 모닝은 안 걸릴 거예요. 레이나 모닝은 8인승 이하는 맞지만 배기량이 1000cc가 안 돼요. 그래서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각기 오해하시는데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또는 100이랑 1000cc 초과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형 승용차 요건이 8인승 이하 더하기 1000cc 초과를 모두 만족해야 소형 승용차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탈락을 하면 소형 승용차가 아닌 거예요. 8인승을 넘거나 9인승부터거나 아니면 1000cc 미달하거나 그럼 이게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모닝 같은 거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 트럭 여기 승용차니까 트럭 같은 건 공제가 돼요. 트럭이나 모닝 끌고 영업 활동한대요. 그건 세무세 입장에서 그거는 영업 활동에 쓰겠지. 설마 데이트하는 데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맞죠? 소나타나 여러분들 그 뭐죠? 그랜저나 이런 것들인데 여자친구가 바람 피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심 많이 내요. 외우시고. 자,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인승하고 배기량을 주면 여러분들이 소형 승용차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개별 소비세법 과세 대상 승용차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뭐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법문구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이 나오면 인승하고 CC를 안 줘도 무조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법문구 여기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인승하고 CC를 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판단하라는 얘기고요. 시험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 겁니다. 되시겠죠? 힘드신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쉴게요. 쉴게요. 요즘 어려워요. 토지의 자본적 기준 관련 매입세. 이게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내일 할 매입 매출 능력에서는요. 자, 이게 뭐냐면요. 보시. 자, 내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토지의 처분이 뭐였죠? 면세과세, 토지의 처분. 면세. 면세면 매입세 부담해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근데 면세로서 매입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토지를 매입하면서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분한테 수수료 준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아까는 인적 용역이 면세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하지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과세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전문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과세예요, 과세. 그 매입세를 부담을 합니다. 맞죠? 이해했어요? 우리가 요 토지를 매입할 때 개정법은 뭐예요? 토지 매입, 토지.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은 개정법 뭡니까? 회계. 토지 매입하면서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토지에 법도 소유권 인정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줘야지만. 요 토지란 말이에요. 수수료 비용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토지인데 매입세 부담한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회계상 토지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놈인데 매입세 부담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또 해볼게. 또 여기 우리 배웠던 거 토지하고 건물 일괄구입 즉시 건물 철거. 배우셨죠,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 같이 사자마자 건물을 바로 철거해버렸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토지만 사용할 목적. 이렇게 할게요.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토지 어떻게 하지? 토지의 매입은 면세. 맞죠? 그 다음에 건물의 매입은 과세. 맞죠? 그럼 과세면 매입세 부담해야 안 해요?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업체한테 용역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요거 과세입니다. 인정용역 아니 인정용역은 지식이나 노하우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거용역도 지식이나 노하우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세니까 매입세 부담합니다, 여러분들. 되잖아요? 그럼 이거 건물 매입한 거 개정법은 뭐예요? 건물이요? 우시.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자마자 건물 철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회계 지식 우리 회계 때 배웠던 거 회계 시간에 제목에게 토지 그죠? 이거 토지 그러면서 거기를 때려 붙였어요. 개정권 뭐예요? 토지 다 토지 얹었잖아요. 토지에 얹는다라는 다 토지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는 말 그대로 뭐냐면 회계에서 토지라는 계정 과목에 속하 결론적으로 회계에서 토지라는 계정 과목에 속하는데 매입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매입세가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 오셨어요? 내일 문제 풀 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매입세 부담했는데 얘는 계정 과목이 토지인데? 라고 하면 얘 매입세 부담했는데 얘는 토지에 들어갈 놈인데? 이런 느낌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되시겠죠? 자, 됐어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숙제는 못 낼 것 같아요. 좀 배운 게 많이 이건 할 수 있겠다. 어디냐면 숙제 좀 내고 마칠게요. 우리 유인물 가죠, 유인물. 복사가 잘못됐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맨 앞 페이지. 자, 맨 앞 페이지에 그 2페이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4번.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요. 뒷페이지 1페이지. 11번 그 다음 13번 그 16번 했나요? 안 했죠 16번 네 그리고 5페이지 별로 없어요 이게 네, 5페이지에 3번, 4번, 5번, 6번, 7번 3, 4, 5, 6, 7 네, 이렇게 좀 드릴게요 얼마 안 되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실기하기 위한 이론은 거진 다 끝났습니다 일단 내에서 쭉 실기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론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기하기 위해서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1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으셨어요.